네, 안녕하세요. 조인스의 제이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링 부트의 Hello World 티어리 관점에서, 즉 이론 관점에서 설명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스프링 부트의 Hello World 쇼타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의 컨텐츠는 이렇습니다. 네, 첫 번째 인트로덕션 하고요. 두 번째 리뷰, 첫 번째 챕터에서 진행했던 내용 간단한 리뷰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코드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들 설명드리고, 그 다음 메소드, 코드랩에서 진행하려는 사항, 중요 사항들 방향성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쇼타임, 네, 코드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프링 인트로덕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프링이랑 스프링 부트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도 처음에 약간 스프링이 들었을 때랑 스프링 부트를 들었을 때 좀 헷갈렸어요. 그럼 부트는 뭐고 스프링은 뭐냐? 뭐,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스프링에서 이제 다양한 컨피그레이션들이 필요해요. 이걸 설정하기 위해서는 뭐 XML 파일도 필요하고, 라이브를 따로 설정해줘야 컨피그레이션 다 따로따로 설정해줘야 되는데, 스프링 부트에서는 훨씬 더 간단하게, 스프링에서 원했던 XML이나 그런 컨피그레이션들을 자동으로 설정해줘요. 그래서 부트가 붙게 되면서 조금 부팅 시스템, 많은 것들을 좀 부팅해주고 자동으로 세팅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자바 백엔드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절명하게 쓰이는 프레임워크이고요. 저도 처음에 스프링 다뤘다가 이제는 다양한 컨피그레이션들을 사실 설정하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서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스프링부터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고 간편하게 코딩을 하면서 스프링보다 스프링부트로 진행했던 적이 많았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프링이 뭐냐, 스프링 부트냐가 뭐냐고 봤을 때 스프링 부트가 조금 더 미니멀 스프링 컨피그레이션, 가장 최소한의 스프링 컨피그레이션을 써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코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워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 때 저희가 도커 이미지, 도커 파일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중요 슬라이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도커 파일이죠. 이 도커 파일인데 처음부터 보시면 from volume, arguments, copy, entry point를 실행하는 문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이 어떤 거냐? 딱 보시면 이제 앱 잘 파일을 실행할 건데 자바로 실행할 건데 이런 컨피그레이션으로 실행할 건데 앱 잘은 어디서 왔느냐? 기존에 이제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maybe 뭐 패키지나 패키징 하게 되면 타겟 폴더 밑에 자료 파일이 생기죠. 어떤 이름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그거를 이제 앱 자료로 카피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중국에 실행하는 건데 환경은 자바 JDK 1.8 버전을 실행할 거다. 그럼 여러분들 이 버전을 갖고 빌드한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고 런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를 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커 파일만 갖고 있으면 어느 환경에서든지 그 기존에 만들었던 개발자 요구사항에 맞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바 도커 파일과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Embedded Tomcat.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서버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톰캣을 따로 설정해주긴 해야 되죠. 뭐 만약에 서버를 구성 안 해보신 분들은 참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톰캣이라는 걸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버를 띄워줘야지만 자연스럽게 서버가 띄워지게 됐었는데 스프링부트에서는 톰캣이 인베디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티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인베디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 설정하지 말고 바로 스프링부트를 런 해주게 되면 서버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프레임워크들을 띄워주게 되면서 바로 서버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터. 이게 좀 가장 열광하는 기능이라 볼 수 있는데요. 과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제 각각의 디펜던스들이 호환되는 버전들을 일일이 맞춰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버전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디펜던스가 조금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맞춰줘야 되는 경향들이 생겼었는데 스프링 부트에서는 이제 스타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 자동으로 컨피그레이션들을 맞춰주기 때문에 간소화됐고 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네, 세 번째도 같은 내용에 automatically configure Spring and third-party libraries whenever possible. 네, third-party library나 Spring Gen 컨피그레이션들을 자동으로 컨피그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프링 부트 할 때는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provide production read features such as metric, test check, and external config.
네, 스프링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릴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니터링하거나 관리하는 제공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도 볼 수 있고 헬스 체크도 할 수 있고 익스터널 컨피그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XML 설정을 저희가 막 이것저것 다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스프링 부트에서는 그런 요구사항 없이 XML 파일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네,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약간 표현하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타일섬한 약간 컨피그레이션이나 디펜던시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스프링부트에서 많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백그라운드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중요 기반이 되어야 되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의 OOP를 통해서 객체 지형 언어를 통해서 어떤 서버를 만들거나 객체를 생성할 때는 일반적인 이제 A 방법을 통해서 진행했었고요. 네, 스프링에서는 이제 B 방법, 즉 두 번째 방법으로 진행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스프링에서 어떻게 네, 객체들을 관리하고 그 개발자들의 객체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IOC, Inversion of Control, 제어의 역전입니다. 제어의 역전이고 DI, Dependency Injection이라고 해서 의존성 주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A 객체에 있어서 B 객체를 만들고 C 객체를 만들 때는 U, B, UC에서 그래서 A 객체 안에서 U, B, UC 하게 되면서 객체가 B, C가 밑에 생겼었죠. 그쵸? 재생성하고 클래스 내부에서 객체가 생성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객체 안에 메소드를 호출하고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스프링에서는 다음 같은 순서로 만들어집니다. 자, A 객체에서 B 객체와 C 객체를 만들지 않고요. 외부에서 스프링 IOC 컨테이너, 즉 Inversion of Control, 제어의 역전 IOC 컨테이너에서 B와 C를 만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터나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그 객체를 B와 C를 사용하려고 할 때 IOC 컨테이너에서 의존성을 주입해주게 되면서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DI 컨셉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 좋을까요? 스프링에서 말하기로는 이제 객체의 의존성을 역전시켜주게 되면서 지금 의존성이 역전됐죠. 원래는 이제 개발자가 직접 A 객체에서 B 객체에서 다 만들어주긴 했었는데 스프링에서 iOS 컨테이너에서 직접 만들어서 필요시에 의존성을 주입해주기 때문에 의존성이 역전이 되었죠. 제어가 역전이 되었는데 의존성을 역전시키게 되면서 객체 간의 결합도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유연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가독성 및 코드 증복, 유지 보수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패턴, 디자인 패턴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들이 이렇게 객체를 하나 통해서 웹에서 관리해주면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쓰고 반납하고 쓰고 반납하는 패턴들이 있는데 싱글턴 패턴이죠. 네, 그래서 스프링에서 이제 모든 의존성 객체를 실행될 때마다 다 만들어주고 필요한 것을 주입시켜주면서 이런 걸 이제 싱글턴 패턴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이제 객체가 외부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스프링에서는 이런 객체들을 BEAN, 빈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공부하다 보면 빈 이런 걸 많이 듣게 될 텐데 이런 빈들을 싱글턴 패턴을 통해서 특징을 가지면서 객체들을 관리해주고 있다. 이게 스프링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프링 아키텍처입니다. 스프링이 어떻게 아키텍처에서 컴퓨터 아키텍처의 그런 아키텍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어떤 아키텍처에 맞춰서 코딩을 해야지만 스프링 팀에 맞춰서 테마에 맞춰서 잘 코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크게 세 개의 레이어가 있어요. 웹 레이어가 있고 서비스 레이어가 있고 레퍼지토리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웹 레이어는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API 패스를 통해서 바로 접근하는 레이어라 보시면 돼요. 컨트롤러, 즉 여기서 API slash auth slash signup
그런 처음에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주는 API 호출이나 이제 바디, 헤더들을 처음 받는 부분이 웹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레이어. 그래서 어느 특정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서비스 레이어가 들어가고 서비스 레이어에서 이제 레퍼지토리 레이어를 불립니다. 레퍼지토리 레이어는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접근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계층이고 데이터 스토리지와 계층과 데이터 스토리지 계층과 통신하는 역할을 하는 게 레퍼지토리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하는 로직을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회원가입을 할 때 어떤 정보들이 필요할까요?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이메일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면 아이디, 이메일 아이디랑 패스워드, 여러분들 패스워드 중복 체크하고 패스워드 더블 체크하고 첫 번째 패스워드 입력한 거, 두 번째 패스워드 입력한 거 맞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사인업 누르죠. 사인업 누르게 되면 이제 웹 레이어에 스프링 부트 여러분들 코딩했다고 하면 웹 레이어 접근합니다. 그래서 뭐 /API /us /signup 이렇게 접근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body를 불러와요.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준 body, 아이디와 패스워드 값 그걸 body를 불렀을 때 DTO라는 걸로 봤습니다. DTO는 어떤 거냐면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해서 웹 레이어와 서비스 레이어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DAO랑 이제 엔티티를 통해서 데이터를 편하게 전송하는 분리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좀 이따 레퍼지토리 레이어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signup을 들어와서 body를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레이어를 봅니다. create user, 즉 유저를 만들 거야. 너의 함수를 불렀을 때 서비스 레이어에서 어떤 로직이 필요할까? 로직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아이디들을 중복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서비스 레이어에서 레퍼지토리 레이어를 접근한 다음에 쿼리를 날려서 select the ID from 뭐 user table where my ID slash 그리고 지금 body에서 오는 id들 비교하고 있으면 return false 날려주게 되면서 이 ID 중복되어 있어. 그래서 넌 가입할 수 없어. 서비스 레이어가 웹 레이어한테 던져주고 웹 레이어는 이 중복된 값이라는 표현을 해준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던져주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 표시되겠죠. 이 아이디는 중복되었으니까 다른 아이디를 가입해 주십시오. 이런 플로우라 생각하면 되고 만약 서비스 레이어에서 보니까 밸리데이션 다 했어요. 뭐 아이디도 맞고 아이디도 중복되는 거 없고 어떤 뭐 특정 메타 인포도 받았는데 중복되는 거 없어. 그러면 저장해도 되겠다. 그래서 레퍼지토리 레이어를 통해서 테이블을 부른 다음에 그 안에 저장해 준다. 이게 이제 서비스 레이어가 하는 일이고, 지금 제가 다 설명한 것처럼 레퍼지토리 레이어는 실제 데이터 스토리지 테이블에 접근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접근한 다음에 테이블들 관리해주는 레퍼지토리 레이어라고 부르고, 네,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프링에서는 많이 쓰는 개념으로서 엔티티라고 있어요. 엔티티가 실제 테이블 스키마랑 거의 매핑 1대1 매핑되는 하나의 객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엔티티와 DTO를 따로 분리하고 있냐면 만약 엔티티가 맵 레이어까지 노출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거는 이제 테이블과 고유의 성질을 1대1로 매핑한 거기 때문에 DTO에 따라서 정보들이 노출되게 되고 강제로 수정이 되어야 됐을 때 서비스 레이어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밸리데이션 해주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엔티티에 문제가 생기면 또 테이블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DTO,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를 따로 두게 되면서 서비스까지 잘 전달하고 밸리데이션 다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엔티티를 이용해서 테이블에 매핑된 데이터들을 정상적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저장될 수 있게 만든 객체라 보시면 됩니다. 엔티티는. 그래서 스프링 부트에서는 크게 웹 레이어와 서비스 레이어, 레퍼지토리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걸 봤을 때 DTO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들어온 데이터들, 메타데이터나 아니면 헤더 정보가 헤더 정보들 이용하고 아니 바디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 레이어까지 잘 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비스 레이어에서 밸리데이션 체크하고 레퍼지토리 체크하고 또 다른 옵션이 있으면 체크하고 그 다음에 레퍼지토리 레이어를 불러온 다음에 거기서 엔티티를 통해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이런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메이븐.
만약에 자바를 조금 접해보신 분들은 메이븐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아파치 메이븐인데 아파치 소프트제에서 개발한 거고요. 자바 기반의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기 위한 빌드 도구라고 보면 돼요. 빌드 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바에서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빌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럼 그걸 잘 관리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메이븐을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컴파일, 빌드, 테스트를 동시에 잘 수행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메이븐을 써서 메이븐 패키지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메이븐 패키지 하게 되면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에서 자료 파일까지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 라이프 사이클을 잘 관리해 준 게 이제 메이븐이고, 두 번째 메이븐에서 좋은 기능이 뭐있냐,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뭐 이것저것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로깅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스프링 할 때 이제 로깅을 찍어야 되는데, 로깅이 뭐냐? 클라이언트에서 즉 유저가 서버로 들어온 약간 어떤 액세스, 사인업을 했다, 사인을 했다, 리셋 패스워드를 했다, 이런 다양한 기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클라이언트로부터 유저로부터 서버에서 어떤 행동들을 다 기록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록이 사실 언제 효과를 발휘하냐면, 뭔가 이제 이슈가 생겼을 때, 아니면 서버가 터졌을 때, 아니면 서버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뭐 사실 다양한 예들이 있는데, 이런 행동을 분석을 해서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이슈를 찾고 재현을 해서 또 서버를 계속해서 스케일업 해야겠죠. 서버 자체를 스케일업 하고, 아니면 너무 로드가 많이 됐다 그 스케일업 하고, 만약 터진 이유 자체가 패스워드가 아이디에 특수 문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터졌다. 그럼 우리 특수 문자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어떤 약간 UX 관점으로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이 특수 문자를 써주지 마세요, 이런 다 에러 처리들을 해야겠죠. 당연히 처음에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개발한 사항들이 모든 유저의 약간 케이스에 다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다 해줬기 때문에 로깅이 필요하고요. 이런 로깅은 이제 로깅 서비스를 쓸 때 여러분들 뭐 구현을 하면 좋겠지만, 라이브러리를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갖다 쓰면 좋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스프링에서 로깅이 필요하다, 룸복이라는 로깅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 그럼 메이븐 레파지토리라고 해서 이제 모든 자바에 거의 해당되는 라이브러리 다 있어요. 거기서 찾은 다음에 롬복을 불러와서 폼 파일, 즉 메이븐이 이제 폼 XML 파일에서 다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폼 XML 파일에 롬복 쓸 거야 디펜던스 추가만 해주면 알아서 메이븐이 그 추가된 파일 보고 버전 맞추고 해서 자동으로 임포트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소프트웨어나 자바 백엔드 즉 스프링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메이븐을 꼭 사용해 주시거나, 혹은 그래들, 또 다른 툴인데 그래들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